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목이 자주 따갑고 밤기침이 길어지진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꿀 한 스푼을 떠올리십니다. 달콤하니 힘도 날 것 같고 목도 편해질 것 같지요. 그런데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꿀의 장점과 주의점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사실에 근거해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꿀은 자연에서 온 음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꿀의 대부분은 당입니다. 천연이든 가공이든 당은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혹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상황과 양,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아이에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1세 미만 영아에게는 꿀을 주면 안 됩니다. 드물지만 위험한 질환과 연관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꿀은 수분이 적고 약한 산성을 띱니다. 이 때문에 세균이 자라기 어렵지요. 그래서 다른 단 음식보다 상대적으로 오래 보관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안전은 아닙니다. 보관 팁: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세요. 젖은 도구를 넣지 마세요. 물기가 들어가면 품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굳는 현상 결정화은 변질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에 담가 천천히 녹이면 원상 복구됩니다. 뚜껑은 잘 닫아 공기습기 유입을 막아주세요. 다음은 꿀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 없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밤에 건조한 기침이 이어질 때만 1세 이상. 잠들기 전 작은 술 약 5ml 정도의 꿀은 목을 부드럽게 코팅해 주어 기침 자극을 덜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은 단맛이 아니라 목의 편안함입니다. 에너지 보충이 살짝 필요할 때, 산책 후 가벼운 허기, 미세한 피로감이 있을 때 따뜻한 물에 꿀 소량을 풀어 마시면 부담 적게 당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습관적으로 자주 드시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소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입안이 건조하고 목이 칼칼할 때 따뜻한 물 한 컵에 꿀을 살짝 풀어 천천히 마셔보세요.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중요 상처 관리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집에서 쓰는 식용꿀을 상처에 직접 바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처에는 의료진 상담과 적절한 처치가 우선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꿀 섭취를 조심하거나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만 1세 미만 영아 절대 금지. 당 조절이 필요한 분당뇨, 공복혈당장애 등 꿀도 당입니다. 양빈도를 꼭 관리하세요. 치아 건강에 민감한 분 달콤한 음식은 섭취 빈도 자체가 충치 위험에 영향을 줍니다. 드신 뒤에는 물로 헹구거나 양치를 잊지 마세요. 체중 관리 중인 분, 천연이라는 말에 방심하지 마시고 총당 섭취량을 함께 조절하세요. 특정 음식 향 신료에 민감한 분, 꿀과 함께 넣는 재료 생강계피 등은 소량을 원칙으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천 방법입니다.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구성했어요. 1. 취침 1, 2시간 전, 목 편한 루틴. 미지근한 물 200ml, 꿀 작은 술 약 5ml, 천천히 한 모금씩 10분 이상 나눠 마시기. 팀 목표는 단맛이 아니라 목의 편안함입니다. 더 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우유가 맞는 분을 위한 대체 루틴. 본인이 우유를 잘 받는다면 락토프리 우유 또는 따뜻한 우유 150, 200ml, 꿀 작은 술 1 미만. 잠자기 바로 직전은 피하고 2, 3시간 전에 드세요. 우유가 맞지 않는 분은 플레인 요거트에 꿀 몇 방울을 떨어뜨려 간식처럼 소량 섭취도 좋습니다. 3. 향기호 개선용 계피 한 꼬집. 따뜻한 물꿀에 계피 아주 소량한 꼬집을 더하면 향이 좋아집니다. 단, 과량장기로 드시지 말고 간 건강에 민감하거나 약을 드시는 분은 피하세요. 가능하면 향신료는 토핑 수준으로만. 4. 생강 활용. 생강청을 티스푼 12 정도만 사용하세요. 밤에는 체온이 과도하게 오르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
늦은 밤 과량은 피합니다. 오저녁 식사와의 간격. 꿀을 포함한 어떤 음료 간식도 늦은 밤 과식처럼 작용하지 않도록 저녁 식사와 간격을 두고 소량만 드세요. 6일주일 사용 가이드. 매일 습관처럼 드시기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 단기간 활용 후 무증상 기간에는 쉬는 패턴을 추천드립니다. 예, 밤기침 있는 3-5일 동안만 루틴 적용 호전되면 중단. 주변에 밤마다 기침으로 잠 설친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댓글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간단히 그러나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꿀은 충치를 안 만든다? 오해입니다. 꿀도 당입니다. 중요한 건 섭취 빈도와 양치입니다. 꿀은 당뇨에 좋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설탕보다 혈당을 서서히 올릴 수 있지만 결국 혈당은 오릅니다. 당 조절이 필요하시면 소량, 전체 당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아무 꿀이나 상처에 발라도 된다? 권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쓰는 식용꿀은 상처용이 아닙니다. 상처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결정꿀이 굳는 것은 상한 것이다?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중탕하면 다시 풀립니다. 밤마다 꿀을 꼭 먹어야 하나? 아닙니다. 증상이 있을 때만 소량으로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꿀 레몬, 꿀 생강, 꿀 계피 전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소량만 향과 기호 개선 수준으로 과량장기 섭취는 피하세요. 어떤 꿀이 좋은가? 라벨을 꼼꼼히 보세요. 원재료 꿀 100%, 당류나 시럽 혼합 여부, 제조 유통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를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짜진짜 논란보다 출처와 보관 위생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도구처럼 쓰는 하루 루틴 예시를 드립니다. 목표는 단맛이 아니라 목의 편안함, 수분 보충, 과식과당 피하기입니다. 아침 물 한 컵으로 시작. 목이 칼칼하면 미지근한 물에 꿀 몇 방울만. 점심 전후 가벼운 산책 15-20분 혈류 순환. 오후 간식 플레인 요거트 소량 꿀 몇 방울. 저녁 평소 식사. 단 음식 야식은 가능하면 줄이기. 취침 1-2시간 전 밤기 침 건조감 있을 때만 미지근한 물 꿀 작은 술 1. 없으면 생략. 양치 단 음식 음료 이후 양치 또는 물 헹굼 필수. 체크리스트. 오늘 꿀은 목 코팅 목적으로만 소량 사용했는가? 전체 당 섭취량은 무리 없었는가? 잠자기 직전에 과식과당은 피했는가? 양치까지 마무리했는가? 꿀은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에 맞게 작게 바르게 쓰면 밤기침이나 목 건조 같은 불편을 덜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천연이라는 말보다 내 몸에 맞는지 많이보다 적절하게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달콤함이 아니라 목적을 떠올려 주세요. 작은 한 스푼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필요할 때만 소량으로. 이 원칙만 지켜도 불편은 줄이고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좀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내일의 건강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